잘 계셨죠? 거기도 잘 하시고 5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서점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한자 박사 이렇게 해갖고 그게 그 책이 한 이렇게 두꺼운데 글자는 몇 자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꼭 그런 식으로 해 있더라고. 첫째 칸에는 나무목, 그 다음 칸에는 거기다 하늘천, 그 다음에 아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획씩 더해가면서 글자 수가 이렇게 쭉 되는 그거를 책에 딱 시키는 건 책이 있더라고요. 아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서울을 가는 방법이 경우수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무조건 뭐 외우는 거, 못 외우면 맞고 밥을 안 주거나 잠을 안 주거나 해서 우리는 어거지 떼거지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퇴직을 하면서 왜 어려운 한자를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칠까 싶어서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데 한 획씩 아주 간단한 글자 한 획, 두 획, 세 획 나가잖아요. 처음부터 초등학교 갔을 때부터 미분, 적분 배워요? 인수분해 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자를 아주 쉽게 이렇게 계란식으로 해보자 해서 제가 구상한 것이 이 책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동네마다 조그맣게 하나은행에서 이제 뭐 기부해주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도서관을 꾸려가지고 뭐 했었는데 거기서도 몇 군데 이렇게 가르쳐 보기도 하고, 아들이 여기 이제 시내로 진출하기 전에는 중계동에서 학원을 했어요. 서예학원 하면서 한자는 내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리고 장미 유치원이라고 한 300명 하는 엄청나게 큰 유치원이 있어서 이 한자를 가르쳐 보니까 폭발 직전에 제가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런 이제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볼까요? 네. 자, 저번 시간에 기억이 나시나 보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 질문 하나 할까요?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 뇌에 있어요. 또 우리 정 선생님 마음이 어디 있다 생각하세요? 머리에 있죠, 머리 또. 저는 아니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모르겠다입니다. 네, 모르겠다. 좋습니다. 또. 마음? 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네, 마음이 어디 있어요? 가슴에. 또 우리 유나 선생님 생각에. 자, 좋습니다. 자, 명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명사와 추상 명사가 있는데 명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불은 말입니다. 불은 뭐예요? 보통 명사입니까? 추상 명사입니까? 물론 한자 시간에 왜 추상 명사하고 보통은 따지는데 보통 명사. 네. 보통 명사죠? 예. 뻔히 보통 명사입니다. 맞아요. 근데 추상 명사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상 명사를 해요. 자, 대신 그러면 또 마음을 한번 해봅시다. 마음심. 이거 보통 명사예요? 추상 명사예요? 추상. 이거 추상 명사예요. 근데 보통 명사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지극히 당연히 착각하고 있어요. 항상 마음을 볼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볼 수도 있고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이 글자가 사람이죠. 사람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지 아세요, 김 선생님? 이 선생님은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사랑하는 방법이. 사랑하는 방법. 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또 미워하는 것도 일종의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 그래서 어때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두 마음이 뭐예요, 이게? 불하네? 불하죠?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마술을 부립니다. 마음심이네? 제가 지금 마술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간단합니다. 불 같은 거, 마음은 불 같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 좋아하는 쪽도 있고 답하는 쪽이 있어. 근데 다 똑같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노자가 행하고 불행이 뭐냐 왼발 오른발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시간 잡아 이야기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두 마음이 불이다. 이 불을 살짝 돌려주면 마음입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착각할 만하죠? 내가 보고 있다 느낀다고 반드시 착각할 만합니다. 우리만 착각한 거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책을 보니까.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첫 번째 20입이 있습니다. 20입. 이것은 10개가 같이 있는 것이니까 이거예요. 이거 20개라는 뜻입니다. 바로 옆에 10개를 보태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쓴 것이 뭐예요? 34. 그러면 이것도 있네. 마음 뭐라고? 아니 없습니다. 30가지만 있어요. 30가지만 있어가지고 34에다가 다시 어때요? 세상 세자로 해서 이걸 붙여서 했습니다. 여기 세상이요. 세상이 한 대가 30년. 30년을 기준해서 바꿔진다 해서 여기 세상 세요. 자, 10년, 20년, 30년.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이 우상자. 세상. 우에 살잖아요, 우리가. 자, 54초. 근데 밭들공이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거 보세요. 분명히 요것은 20입입니다. 20개를 나타내는 20입인데 이것은 밭들공이에요. 글자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뭐 비슷한데 뭐냐? 비슷한 거하고 같은 거하고 전혀 다른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임금왕자에다가 이 밭들공자를 하게 되면 희롱할 농이 돼요. 희롱하다. 상대방을 깔아뭉기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게 임금왕이 아니라 사실은 구슬이에요. 구슬. 구슬을 손 위에다 받들어 보신다는데 말이 받들어 보신지 어때요? 손바닥에서 갖고 놀죠. 그래서 희롱할 농이에요. 농을 달을 갖고 놀다. 더 깊이 나갈까요? 두 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나타냅니다. 달을. 농을 하다 하면 물론 다른 뜻도 있겠지만은 주로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단어가 여자들이 희롱하다는 그 뜻이에요. 갖고 논다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뭐 책에서 봤을 때 임금왕자지만은 원래는 이게 구슬옥이에요. 구슬을 손바닥 위로 받들어 손바닥에 받들 구슬을 위에 손바닥에 받들고 있어요. 갖고 놀라고. 그래서 희롱할롱 달원인데 자 달을 바라보고 즐긴다고 아주 좋은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건 원래 뜻이고 거기 이제 뭐 선비들이나 그 문장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는 소리고 세속적으로는 여자들하고 희락거린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세 개가 합쳐서 뭐가요? 아니, 그거 그 단어가 뭐예요? 자 보세요. 네. 이건 20입이죠. 네. 10개 합쳐졌으니까 당연히 20이겠죠. 네. 다시 10개 붙으니까 뭐가 돼? 세상 33이에요. 별도로 있어 이게. 34. 33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자 여기도 자 보세요. 이것도 글씨가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54쪽을 이렇게? 54쪽을 보시면 네. 54쪽에 있다. 고울주. 주로 그 을순도나 이렇게 강하구를 보면 어때요?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막 지나간 데서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이 고울주에 이게 고울주. 자 보세요. 풍수지리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갑천 아시죠? 갑천. 한비타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57층 스마트 시티가 있죠. 네. 자 풍수지리설에서 길하고
물은 돈으로 봅니다. 돈. 그런데 물이 그래서 명당자리는 물이 흘러 들어오는 곳을 봐야만이 그 명당자리인데 기가 막히게 좌측 우측이 똑같아. 그래서 좌측 요구백 고의 볼륨이 똑같은데 보니까 물이 흘러나가는 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땅은 욕심나고 확 바꿔본 거예요. 요 자리를 확 바꿔버려. 다른 데서는 전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한 군데는 삐딱하게 이렇게 감춰져 있어. 그런 이유예요. 특히 물을 보고. 그럼 저수지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주머니겠죠. 주머니, 창고. 물은 돈이니까 물이 모여있는 곳이 뭐예요? 창고 내지 금고, 주머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물이 흘러 들어오고 저수지까지 보인다고 하면 기가 막힌 땅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부자들만 사는 것이요. 왜? 강 두 개가 몰려드는 것이 보여. 내가 스마트 시티 선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건물 비싸니까 부자들만 살죠. 아니 누군가는 그걸 목표로 해서 거기다가 지었어. 그래서 건축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대충 막 땅에다 막 짓는 것이 아니에요. 자, 동남향으로 짓겠지요. 짓지 마라 해도 동남향으로 집을 지어. 왜 그럴까요? 겨울에 제일 많이 차마 밑으로 들어와. 빛이. 여름에는 제일 적게 들어와. 그러니까 어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배산 일수죠. 그 다음에 앞에 이게 건물이 있으면 이 앞에 식물은 조그맣게 심어요. 절대 지붕을 못 넘어가게. 어? 근데 뒤에 있는 나무는 지붕보다 더 높게 심어. 이렇게. 왜 그럴까요? 고기압하고 저기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기도 물하고 똑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래서 이 가운데 대청마루에 있으면 한여름에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면 선풍기 에어컨 필요 없어요. 바로 바람이 항상 불어 이렇게. 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니까. 그리고 여기 내 지붕보다 앞에 있는 나무가 올라가 보면 답답해서 못한다고 난리쳐요. 바로 비워보라 그래요 그냥. 그래서 옛날 그 고택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다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옆에서 탁 좌우 한번 보고하세요. 전면부는 어떻고 지금 집은 어떤 상태이고 뒤에 부분은 반드시 지붕보다 더 많은 높은 나무들이 있어요. 많이 적고 많이 있는데 여기 그냥 그늘이 져가지고 여기서 기압이 생겨요. 여기도 아무 햇빛이 쬐인다지만 이거 나무를 심어놨으니까 그늘이 졌을 거 아니고 그늘 대 그늘로 해서 바람이 이동해. 그늘이 똑같으면 기압이 똑같으면 기류는 안 움직이지 않는데 어느 한쪽은 높고 어느 한쪽은 낮지만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걸보다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고 그래. 물은 흘러간다라고 그래요. 반드시 그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지고 높은 데 낮은 데 물을 흘러가는 건 아는데 바람 흘러가는 거 몰라. 바람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다란 말로 이제 고착돼서 그러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바람도 흘러갑니다. 어디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것을 옛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나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선풍기,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해서 열을 두 개 했으니까 27이고 세 개를 합했으니까 요게 34이라는 것이 있고 34이 분명히 있고 세상 세자는 또 별도로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세자는 뭐냐면 30년 기준했기 때문에 이것을 34하고 이 세상 세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를 붙여주고 이걸 더 길게 빼줬어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약속입니다. 하지만은 속에 숨은 34이 이미 들어있어. 자, 보세요. 어미 모자 안에 여자가 이미 들어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여자가 어미 모자 안에 들어있다니까. 당연히 엄마가 어머니 되지요. 여자가 어머니 되지. 남자가 뭐 어머니 되겠어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34하고 30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자 있는데 이자가 무슨 자입니까? 이자가? 맞죠. 밭전이죠. 자, 밭에서
밭에서 무엇을 심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어. 이게 생각사예요. 이게 생각사예요. 드디어 마음십자가 나왔네. 마음십자가. 마음이 움직여야만이 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사죠. 근데 자 보세요. 이 자가 끼일개자예요. 끼다. 끼일개. 개입하다죠. 개입.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끼일개자에다가 밭전자를 넣게 되면 자 경계개자인데 밭이 전부 다 이게 경계선이 요 이랑이 다 있을 거예요. 고랑이 다 있을 거예요. 이랑 고랑이 다 있는데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고 전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끼일개자가 들어가서 여기는 밭전자가 끼일개자고 이건 밭전자인데 이 두 개가 합해서 경계개가 돼요. 경계개. 내 땅이 뭐냐, 네 땅이 뭐냐 해서 세 개가 자 들어 나왔습니다. 30을 기준으로 하고 변해지는 그것보다 세 개라고 하는 거예요. 요때 이제 요 끼일개자는 요 사이사이 정부에서 국경선이 될 것입니다. 그 확장해가지고 지금은 밭으로만 보였지만은 이것이 더 확장돼서 경계선 국가의 국경선이 됩니다. 세계에는 국경선으로 다들 끼어 있는 것이 뭐예요? 다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워드 세 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자가 무슨 자죠? 이자가 무슨 자예요? 입구죠. 입구에 점 하나 있는 거예요. 즉 입안에 음식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달다해서 스위트, 달다해서 달감이에요. 밤에 보는 달이 아니고 달달하다 해서 달감이에요. 이게 그 입구에서 점 하나 있어요. 원래 입안에 음식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요. 거기다가 자 여기에 숟가락 빗자, 조그만 그 단도 비수 빗자예요. 이게 비수 빗자 숟가락 합시다. 그래서 입이 나왔으니까 숟가락 비가 합해졌어요. 이게 합해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심할 심자. 이게 왜 심하냐? 심할 심자. 입에 숟가락에 가득 음식을 숟가락 한 숟가락 확 폈는데 숟가락 위에 이렇게 거북을 있는 거예요. 그걸 입에다 차 넣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심하지 않냐 해서 뜻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심심하다 뭐예요? 깊고 깊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달감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금 배웠다는 거 나오면 보증감네요. 그래서 요걸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에 달감자입니다. 삼킬 탄 쓸고 괴롭고 쓰니까 괴로운 거예요. 맛이 쓰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고생한다고 그 말이죠. 쓸고 괴로울 거자죠. 괴로울 거 여기 뭐예요? 토할 겨울토예요. 자,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어낸다 이거예요. 겨워낸다. 토하다 그러죠. 토했다 그러죠. 이거 토자 이게. 이 땅에 입술이
분명히 써져 있어요. 옛날 고전을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땅에다 입술을 댄 이유가 뭐예요? 토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키스하려고 할 거예요? 토하려고 하면 뭐야? 최소한 가까이 해야겠지만.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것은 원래 하늘천이에요. 하늘천에다가 입구자인데 이걸 합해주면 어때요? 혀선이 되잖아요. 입안에서 1000번 움직이는 게 뭐예요? 윤아 씨. 입안에서 1000번을 움직이는 거. 혀잖아요, 혀. 이거 혀자예요, 이거. 혀자라니까. 요 입구자에다가 1000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보면 이 혓바닥을 보면 안답니다. 혓바닥에 말랐으면 죽은 거야. 혓바닥에 안 말고 물기가 있어. 삼수면을 쓰면 움직일 활, 살활이요. 살활. 살 살아있어. 혓바닥이 축축하면 인공심장에서 막 하게 되면 살아난대요. 근데 이미 혓바닥도 다 말라있어. 그러면 끝이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 자, 입에서 1000번이 움직이는 혀인데 이 혀가 물기가 있는 거 이것이 라이브거든요. 라이브. 산다는 거예요. 살활. 활동하잖아. 활동. 살아야 뭐 움직이든지 말든지 하지. 이 활동을 해야 돼요. 이 글자인데 자 이제 여기 상킬탄자는 하늘 보고 갑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혀소자하고 이게 같아지니까 글자가 혼동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어때요? 일찍 죽을 요자, 삐뚤어진 요자를 써가지고 여기 해서 삼키다. 입안에 쳐 넣다 이거요. 쳐 넣는 건 어때요? 목구멍 밑으로 입안에 한 것을 삼키는 거 아니에요? 목구멍 밑으로 내리는 것이 삼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달달한 것은 삼키고 쓴 것은 토해낸다. 요거예요. 자, 요거 진짜는 뭐냐면 여기 그릇명이에요. 그릇명.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있는데 여기 분율자. 분율인데 여기서 솔로 보세요. 솔로 이 식기를 씻고 있어. 근데 추웠나 봐 겨울에. 그래서 여기 연화발 여기에 불화자에 플러스는 글자예요. 따뜻한 물을 데워가지고 물을 부어가면서 그릇을 솔로 씻고 있어요. 그 솔로 씻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식기를 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식사가 끝났다고 해서 다하다. 끝나다. 다하다는 뜻이에요. 다할 진짜. 그러니까 고진, 괴로움이 다 했다. 괴로움이 끝나고 올레자, 감내. 괴로움이 끝났으니까 달달한 그 세월이, 달달한 그 시절이 온다. 올레자는 다른 거 없어요. 보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보리는 옛날에 쌀이 없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북방적이라서 쌀은 늦게 올라왔어요. 밑에서. 동남아시아나 인도에서 늦게 올라왔는데 보리가 최고 그때 당시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 보리는 하늘에서 오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리라는 뜻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지만은 이 올레자 자체는 하늘에서 온다. 그래서 온다. 컴이라는 뜻을 만들어서 이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달한 것이 온다. 좋은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괴로운 시절, 험한 시절이 끝나고 좋은 시절이 온다. 고진감래. 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많이 나오죠. 사자성어로. 한자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사자성어예요. 근데 너무 함축되다 보니까 어려워.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글자 4개로 합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고 사건이나 사물을 4자로 표현하다 보면 간단 명료하고 엄청 편하겠죠. 그 편리한 점하고 불편한 점이 같이 이게 있는 데가 한자입니다.
감은 이설입니다. 정말 막 꼬시는 거죠. 이로울 이자는 뭐냐고 벼화자죠. 벼화. 벼. 나락이 붙어져 있는 이렇게 나락이 우리 50원짜리 보면 이렇게 나락이 붙어져 있죠. 이렇게. 이 상태가 벼예요. 벼. 벼는 뭐예요? 줄기에 쌀이 그 쌀이란 열매가 맺어 있는 상태가 벼입니다. 벼에다가 어때요? 성칼 도니까 벼를 베어낸 것은 뭐예요? 쌀을 내가 먹을 수 있고 그 쌀을 팔 수 있으니까 이롭지요. 그래서 그 이로울 리예요. 이로울 리. 이 가죠. 더 이기니까 나한테 보탬이 되는 것이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 설. 말씀드리다가 자 이것은 오늘 기쁠 때예요. 기쁘다. 기쁠 때. 즉 여러분들 선생님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로 해준 것처럼 저 같은 경우가 말씀설 기쁘다는 거예요.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감은 이설. 나에게 이로운 말. 감은 달달한 말. 달달한 말로 나를 꼬드겼으니까 어때요? 결과는 뻔하겠죠? 감은 이설. 온갖 좋은 말을 꼬드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마고. 진도를 나가다 보면 진도 가는 거야. 자, 윤아 씨, 여기 대죽입니다. 대. 네. 대나무가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나무. 어? 또, 준 선생님. 또, 우리 준 선생님. 대나무가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준 선생님. 또, 이 선생님. 초목. 그렇죠. 풀로. 네, 지금 풀이 풀. 풀이랑. 네, 그것도 벽과예요. 벽과. 한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속이 비어 있죠? 비어 있는데 뭐예요? 마디는 있죠. 마디. 네. 왜 속이 비어 있을까요? 윤아씨 너무 빨리 커버려갖고 여기를 채울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근데 이 마디가 없으면 바로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꼭 마디를 둬. 급하지만은 너무 많이 크니까 그게 우후죽순이라고 하잖아요. 비만 맞다 보면 정신이 없어. 그게 이제 우후죽순 그런데 중마고를 하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 너무 빨리 크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이지 지들이 보통에서 마음을 비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쓰러져요. 바람만 불면. 근데 꼭 맞이는 생깁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풀인데 이때 한자를 만들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이걸 별도로 해놨어요. 별도로.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다는 거예요. 나무는 반드시 나무 무기겠죠. 그 다음에 풀은 뭐예요? 풀초가 있으니까 여기 뭐 이자가 있지만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이자입니다. 풀초자. 풀초자. 그래서 풀하고 아니 나무하고 풀하고 죽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한자는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부수에 나눠 있어서 근데 정확하게는 지금 이제 풀로 지금 소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나무로 만든 말 대나무 가지를 깎아가지고 잘 보세요. 잘 봐가지고 사타구니에 넣어요. 이게 중마야. 중마. 이제 말 탔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쭉 가져가면서도 이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아무나 자기 친구한테 해줘. 친한 친구한테 타라 그러지. 좀 친하지 않은 친구는 타지 마라 그래. 그런 중마를 연고고자를 쓰는데 고우자입니다. 더두자. 네? 대나무 말을 같이 탔던 친구니까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고자는 뭐고 이 고자는 뭐예요? 똑같은 고자인데 이건 이제 칠복자인데 잘 보세요. 이것은 회초리로 때린다는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옛 고자는 옛 고자인데
옛날로 때려서 하기 때문에 어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셀 정도로 기억에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이 고자는 도대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입에서 10개의 입이잖아요. 이 고자를 나누면 10개의 입이잖아요. 10개의 입. 한 대가 30년을 했죠. 10개니까 300년 동안에 300년에 전에 이루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옛고자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옛날 일은 옛날 일이지만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겨보든지 뭐 계산해보든지 기억을 해보든지 해서 기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입니다. 똑같은 옛날이지만 여기에 책을 끌겠죠. 책은 자기가 직접 볼 수도 있고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고고자예요. 연고고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자를 안 써요. 이자를 씁니다. 이자. 예. 아직까지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짧아. 근데 이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것은. 기억도 못해. 그냥 문헌이 아니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 뿐이지. 그 다음에 이 버두자 있잖아요. 이것은 이 글자, 이거 손이 두 개예요. 손이 두 개. 손이 두 개니까 어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이게. 친구는 손을 잡죠. 연인지간도 벗이 될 수 있으니까 손 잡죠. 네. 그거예요, 그거. 지금 둘이 손을 잡고 있는 이야기. 근데, 자, 보세요.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글자는 버두자인데, 희한합니다. 이 글자는 어때요? 돌이킬 방이야. 반대. 글자 모양, 한 모양이 하나 있고 없고가 완전히 뜻이 바깥입니다. 이건 왼수. 요것은 은인, 친구, 뭐 되겠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기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요 시간 끝나고 나서 별도로 이제 그 학생들도 포함해서 여러분도 희망하시는 분인데 한자를 처음부터 가르치는 교수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교수법에 대해서. 아마 지금도 열심히 하시